안녕하세요. 달선유 필름입니다. 우리 오늘 3단원 타당한 근거로 글을 써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3단원 논설문 쓰는 거예요. 그쵸? 너무 귀찮으니까 다 쓰지 않겠습니다. 무슨 타당한 근거로 글을 써요. 이거 단원 이름 정할 때도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자, 오늘은 8, 9 차시고 오늘도 글을 써요. 죄송합니다. 제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 글을 쓰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는 138쪽부터 143쪽까지. 글을 한번 쓰면 강의가 엄청 길어지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운명이니 하고 수렴해야죠. 수긍해야지. 자, 더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논설문 쓸기라고 했는데 내가 논설문을 쓰면 우리 동네가 좋아지나?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구리가 열심히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웃고 있어요. 논설문 쓰는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얘기해서 몇 파트로 나눈다고 했냐면 3파트로 나눈다고 했어요. 1, 2, 3으로 크게 나눕니다. 맨 처음에 서론, 그 다음에 결론이라고 쓸라 했어. 어떻게?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3파트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를 또 나누죠? 본론을 좀 나누는데 근거 1, 근거 2, 근거 3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량은 이렇게 딱 뭐라 그럴까 하나 이렇게 5등분 정도로 나누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서론에서 뭘 해요? 서론에서는 현실의 문제점, 그죠? 현실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주장을 빡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근거를 하나, 둘, 3개 얘기합니다. 근거를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막연한 숫자나 애매모호한 숫자 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단정 짓는 표현 하지 말라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신뢰할 만한 출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비교적 최신의 정보여야 된다. 막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를 가져오는데 1500년대 막 중종실록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되겠지. 그치? 그죠?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해요? 결론은 근거의 요약. 그러니까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주장을 어떻게 재확인하는 거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게 물론 훌륭한 글은 아니겠지만 가장 깔끔한 글의 형태이긴 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근거를 선생님 2개밖에 못 찾겠는데 저는 정말 글에 재주가 없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떻게 2개밖에 못 찾으면 그게 운명일이니 생각하고 두 개만 해야지 뭐. 자, 1번은 가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공모 포스터가 붙었어요. 이런 거 게시판에 공모 포스터 붙이면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 지나갈 때 한번 읽고 그냥 말죠. 이걸 이렇게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읽는 사람도 있죠. 읽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입니다. 포스터를 읽고 우리 동네 문제점을 말해봅시다. 우리 동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여기 보면은 사랑이 넘치는데, 그렇죠? 하트가 있고, 야, 태양 이 정도로 가까이 있으면 다 타지 않을까? 더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더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려는 첫 번째 노력, 우리 동네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내용으로 논설문을 써서 보내주세요. 동네에서 논설문을 써달라고 그랬다고? 이거 설정 너무 과한데. 공모 주제는 더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고요. 참가 대상은 개인입니다. 제출 방법은 논설문 한 편. 이런 뭐 어른들이 쓰겠지. 초등학생이 쓰겠어. 제출 방법은 첫 번째 우편, 2번, 두 번째는 땡땡 동네 누리집 게시판. 그리고 심사 기준이 있어. 심사 기준이 더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주장인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자료가 내용을 뒷받침하는가? 믿을 만한 자료를 활용했는가? 사용한 표현이 적절한가? 이거 다 선생님이 글을 쓸 때 꼭 유념해야 될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땡땡구 땡땡 동장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지. 뭐가 빠졌어요? 상이 빠졌어. 상금. 시상 내역이 빠졌잖아. 예를 들어서 뭐 얼마를 준다던가 뭐 상품은 뭐라던가 인생을 역전하게 해준다던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글만 내라 그러면 누가 내겠어? 안 그래? 넘어갑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 있냐 봤더니 쓰레기가 난리가 났어. 그쵸? 쓰레기가 난리가 났고 아주머니가 몹시 화가 났어요. 눈으로 레이저를 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야, 이 사람 뭐야, 완전 가수가 꿈인가 봐. 헤비메탈 막 이렇게 열심히 부르고 있어. 막 쉬즈곤 이런 노래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쉬즈곤 모르지?
이 사람은 정신 못 차리고 있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애야, 어른이야, 길바닥에서 지금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맴매 맞아야 돼, 그렇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많이 있지. 요즘에 뭐 아파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층간 소음이라던가, 그죠? 층간 소음이라던가 동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 뭐 쓰레기 여기 나왔지만, 그죠? 또 어떤 거 있어? 우리 동네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주제를 한번 잡아볼 거예요. 더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논설문을 한번 쓸 준비를 해봅시다. 우리 동네의 문제 상황을 생각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우리 동네에는 야생동물이 살고 있어요. 뭐 늑대가 뛰어다닙니다. 뭐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반려동물의 관리를 잘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반려동물 관리를 잘하자, 뭐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반려견이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반려동물이라고 해야 조금 더 범위가 커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어요. 보통 반려견이 많지, 그치? 그래서 길거리에서 거리를 걸어 다닐 때 뭐 반려동물, 목줄을 안 하면 좀 무섭거나 이게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반려견, 그러니까 이제 반려동물 중에서도 반려견이 들어가는 거지. 반려견의 목줄을 안 하고 뭐라고지? 잘 안 하면 뭐라고 쓸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치? 무섭게 할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나 그치? 근데 굳이 나 이거 타자로 쳐도 되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또 뭐 할 수 있어? 응가들을 잘 안 치우면은 막 더러워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배변 처리를 잘 안 하면 미관을 해칠 수 있지. 또 뭘 쓸 수 있을까? 얘네들을 만약에 반려동물을 분실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반려견 얘네들을 이제 분실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막 얘네들이 좀 야생은 아니더라도 다른 그 애완견을 공격하거나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런 거를, 그리고 막 쓰레기도 막 뒤집고 막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자료 수집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래서 나는 뭐라 했어? 반려동물의 관리를 잘하자 써볼게요. 여기다가 뭐 반려동물의 관리를 잘하자. 수집할 내용은 첫 번째 어떤 거였냐면은 목줄을 안 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목줄을 잘 안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쓰고, 또 두 번째 사례는 어떤 거였어? 배변 처리, 그치? 배변 처리를 잘 안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게 문제지. 그리고 이거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반려동물 분실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이 정도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자료 수집 카드를 또 활용을 하래. 그리고 또 글쓰기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쓰래. 참 진짜. 근거에 알맞은 자료를 활용하고 표현이 적절한지 생각하며 글을 쓴다라고 써 있어요. 일단 자료 수집 카드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 뭘 찾아봐야 되냐면 목줄을 안 해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 뭐랄까 반려견 목줄을 안 해서 발생하는 사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까? 뭐라고 나와? 뭐라고 할까? 다툼 했냐 안 했냐 뭐 목줄을 안 해도 반려견 목줄 사고라고 써야 되나? 목줄 사고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까요? 패티캣을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개물림 사고 하루에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뭐야? 이데일리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반려견이 키우는 과정이 늘어나며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또한 늘어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물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이 어려워. 아무튼 사고가 5년간 개물림 사고가 10,000건이 넘어 한 해에만 2,200여 건이 나왔다고. 근데 사고의 원인은 주로 목줄 미착용이나 문단속 미비 등 보호자 관리 부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네요. 얘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데일리 그죠? 이데일리 2021년 9월 28일 얼마 안 됐네 뉴스 기사가 그죠? 그래서 개물림 사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 목줄 관리를 못해. 뭐라 쓸까? 개물림 사고 5년간 몇 건이라 그랬어? 선생님 진짜 이 기억력 어떻게 할 거야? 11,000여 건. 와. 11,000여 건. 내용이 이거야. 그죠? 그리고 종류는 당연히 신문 기사죠. 신문 기사고 출처는 21년 9월 이데일리 신문 기사 이렇게 쓰고 이게 좀 줄여야 되겠다. 너무 크지? 그래서 이렇게 좀 신문 기사를 이렇게 좀 작게 줄이고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관리가 잘 안 되면 그죠? 반려견 관리가 잘 안 되면 개물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거가 있었냐면 선생님이 두 번째는 배변 처리를 안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얘는 좀 놔두고 개물림 사고 있고 당근매는 뭐야? 뭐랄까 반려견 배변 처리 뭐라 쓸까? 반려견 처리에 대해서 배변 처리 갈등 이렇게 쓸까? 배변 처리 갈등 반려견 배변 시민 기자 이거 뭘까? 이거 뭐야 이거? 이수원 뉴스네 이거는. 애견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제 애견을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개념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보는 시관이 달라졌다. 애견 배변 여름에 특히 심각하고 책임의 의무가 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거는 뭐라고 쓸까? 이거 조금 약한데. 어떤 거 다른 거 이렇게 할 거 없어? 이렇게. 천상 이거 하나밖에 없나?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고. 천상 이거 하나밖에 없네. 뭐라고 쓰지 이거?
미관을 해칠 수 있고, 그지? 어떤 게 있어? 뭐 이렇게 초여름 열시로 변해 파리떼가 들끓기도 하고 불쾌감을 주고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준다. 이런 거 쓰면 되겠다, 그죠? 이거 언제 거냐면 2014 좀 너무 오래됐다. 2014년 이수원 뉴스, 그죠? 뭐라고 쓸까? 애견의 반려견이라고 했지, 계속. 반려견의 배변 처리를 잘 못할 경우 파리가 끓을 수 있고 뭐라 그럴까?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쓰고, 종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스 기사였어요, 그렇죠? 뉴스 기사였고, 출처는 이수원 기사인가 뭔가. 나 선생님 왜 이렇게 쓰고 저 기억을 못해 자꾸. 이수원 뉴스 2014년 거. 자, 14년 거 이수원 뉴스. 알려주는 것 당연히 어떤 거예요? 반려견의 배변 처리를 잘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가지니까 하나 더 추가를 한번 해보면, 반려견 분실에 관한 문제 한번 볼까요? 반려견 분실에 관한 문제. 개물림 사고 아까 있었고요. 당근맨에서 검색해봐야지. 반려견 분실 시 문제점. 반려견 분실이라고 썼는데 무슨 이건 이런 얘기가 없네. 약간 분실 문제 이렇게 쓸까? 유기견 문제, 그쵸? 유기견 문제. 그럼 반려견 분실이라고 쓰지 말고 유기견 문제라고 써야 되나? 유기견 문제. 오호, 유기견 문제. 여기 뉴스가 나왔네. 어떤 게 있냐면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죠? 구조에도 방치에도 문제, 유기견 생기는 구조 자체를 없애야 한다. 연합뉴스 문제인데요. 유기견을 이건 구조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참 안타깝네, 그죠? 포획틀. 근데 유기견이 있어서 생겨나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선생님 선생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를 써야 될 것 같던데. 참 안타깝다. 일단은 일단 글을 먼저 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관리를 잘하자. 근데 이거 선생님이 글을 이렇게 썼지만 반려동물이라기보다는 그냥 반려견이라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처음에 문제를 써야 되겠죠. 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 어떤 얘기 할까? 얼마 전 뉴스에서는 반려견 등록에 관한 요즘에 반려견 등록 얘기 나오더라고요. 법안이 문제가 된 적도 있다. 그만큼
그만큼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에 그 서론에서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현재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주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의 가족으로 인식되는 반려동물을 관리하는데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반려동물의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첫째,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반려견 목줄 얘기했었죠. 그래서 반려견의 목줄을 잘 안 하면 타인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어. 상해라고 하는 건 다치게 하거나 심해서 심각하게 죽게까지 하는 게 이제 상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뉴스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까 어떤 문제였어요? 개물림 사고였지? 이데일리 2011년 얼마 전 이데일리 사고에서 5년간 11,000여 건이 발생을 했고요. 개물림 사고가 남양주시에서는 60대 여성이 거리를 돌아다니던 개에게 물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런 얘기를 써야 되겠네요. 얼마 전 인터넷 인터넷 신문 채널인 이데일리에 의하면 60대 여성이 관리되지 길에서 돌아다니는 개에게 물리는 등 최근 5년간 1만 1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물론 이 숫자가 전부 목줄을 안 해서 생긴 사고는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많은 수가 목줄 미착용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둘째는 뭐였냐면 배변 처리죠. 배변 처리를 잘 안 하면 미관을 해칠 수 있다. 미관은 뭐야? 그냥 아름다운 경치 이런 뜻인데요. 아까 또 어떤 거였어? 이건가? 애견과의 산책 이수원 뉴스 2014년 그쵸? 아까 어떤 거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뭐야? 불쾌감 보건위생. 나 이게 기억을 못하니. 불쾌감 파리떼 보건위생. 이수원 뉴스? 선생님 바본가 봐. 어떡해. 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수원 뉴스 파리떼 불쾌감 하나 뭐였지? 보건위생. 이거였어요. 자, 2014년 이수원 뉴스의 시민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배변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반려견의 뭐라고 쓸까? 똥이라고 쓰면 좀 그렇잖아. 반려견의 변이 변은 이렇게 써야겠다. 파리떼를 불러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서는 보건위생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되겠지. 셋째는 뭐였어요? 분실, 그쵸? 반려동물을 분실하면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꼭 근거를 찾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약간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근거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건데, 분실된 반려동물은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먹이를 구하지 못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 여기까지만 쓰자. 뭘 또야. 그리고 이제 근거 3가지를 썼으니까 본문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써야 되겠지. 위에서 보듯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야. 근거를 요약하는 거지.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마지막 주장의 재확인.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반려동물의 관리를 잘 해서 우리 동네의, 이게 행복한 우리 동네를 위해서잖아. 그쵸? 우리 동네의 행복한 삶을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쓰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그렇게 잘 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근데 이거 그냥 따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알죠? 따라하는 건 별로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쓰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 반 친구의 글을 몇 개만 소개를 좀 할게요. 이 글이 완벽하다, 잘 됐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식으로도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 몇 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글이에요. 이거 무슨 색깔로 해야 코멘트를 이걸로 하겠다. 쓰레기를 올바른 곳에 버리자가 주장입니다. 그리고 일단 틀은, 그죠? 근거를 2개를 이렇게 들었죠? 쓰레기를 올바른 곳에 버립시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바닥이나 풀 사이 등에 쓰레기가 많이 보입니다. 길을 걷던 사람들도 기분이 나쁜 듯한 표정을 짓고는 지나갑니다. 쓰레기를 올바르지 않은 곳에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왜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려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일단 주장을 했고 현재 문제를 했죠. 그리고 첫 번째, 쓰레기는 길에 버리지 맙시다. 모두 길을 걷다가 바닷가 풀 사이에 쓰레기가 있는 것을 봤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요야. 여러분도 느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불쾌한 기분을 들 것입니다. 이거보다는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불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거를 첫 번째 근거로 드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창문을 통해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창문을 통해 쓰레기를 버린다면 그 행동은 쓰레기를 버린 후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 쓰레기를 버린다면 밑에 지나가던 사람이나 자동차가 맞을 수 있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MS 뉴스투데이에서 9월 14일에 올린 기사에 따르면 춘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창문 밖으로 상할과일을 던져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맞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쓰레기를 아무 데서나 버리지 않고 내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면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생각한 후에 직접 쓰레기를 분리수거장으로 나가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립시다. 아무튼 요약을 해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글을 한번 하나 더 보도록 하죠. 하나 더 글을 보면 이미지, 이 친구는 이제 흡연구역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주장이 흡연구역을 만들자고. 요즘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곳곳에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흡연자들도 마땅한 흡연구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 흡연부스는 위생이 좋지 않고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가기도 꺼려합니다. 이로 인해서 흡연구역을 많이 만들게 되면 이점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흡연구역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친구는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삶이 편해진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흡연구역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 친구 되게 새로운 주장이네요. 그렇죠? 근거를 보겠습니다.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 그러니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이언스 타임즈의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간접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래서 흡연 구역을 만들어야 하는 큰 이유가 있고, 두 번째, 흡연 구역에 의해서 피해가 줄고 있다라는 근거가 있나 봐요. 머니투데이의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광진구 동서울 터미널에 설치하는 부스 덕에 간접 흡연 피해가 줄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굉장히 깔끔하게 글을 잘 썼어요. 그렇죠? 위에서 보았듯이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설 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간접 흡연에 의한 피해도 늘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흡연구역을 만들게 되면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흡연구역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되게 잘 쓴 글이라고, 아까도 잘 썼지만 아까 것보다 더 잘 쓴 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사이의 소음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층간소음 얘기하는 것 같죠? 이 친구도 근거를 2가지 정도만 들었는데, 오래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는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문제가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고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호응이 맞는가요? 하지만 계속해서 소음을 줄이지 않는다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소음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거는 깔끔하게 잘 썼어요. 한 인터넷 뉴스 기사인 SKN, Safe 코리아 뉴스야.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많아졌어요. 그리고 층간소음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큰 문제로 이어진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살인 충동이 일어나. 주먹질도 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두 번째 근거도 깔끔합니다.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알아보았다. 어떤 피해가 있는지 정리를 했죠.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장기화하면서 소음이 아닌 감정 싸움으로 번진다.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게 소음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글을 깔끔하게 잘 쓴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면 되겠죠. 잘 실천할 수 있는 주장인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평가표를 보면서 수정하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초등학생 글 같은 경우에는 호응 관계가 알맞지 않은 문장들이 좀 있어요. 맞춤법은 당연히 그렇고요. 그죠? 마지막에 잘 쓴 글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거나 민망하지 않나 이렇게 하면 의견 있어요 게시판에 글을 올리라고, 독자 투고 올리라고 하는데, 되돌아보기입니다. 논설문을 어떻게 쓰는가. 처음에 문제 상황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근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근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운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논설문을 쓴 다음에 고쳐 쓰고 글을 발표하는 순서가 되겠죠. 어렵지 않아. 근데 우리 반 친구들 실제로 글을 써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글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4단원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보여준 글을 따라 쓰는 것보다는 본인의 글을 한번 써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